남자가 당신을 버릴 때 무조건 하는 말은 이 한마디입니다. 그걸 못 알아채면 상처는 오롯이 당신 몫이 됩니다. 남자의 그 말은 생각보다 분명한 신호입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우린 대부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넘겨버리죠. 그 한 마디 뒤로 그 사람의 연락은 점점 줄고 당신만 혼자 감정을 끌어안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아, 그때가 시작이었구나.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가 정리할 때 무심히 던지는 그 말들의 진짜 의미와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 나를 지킬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영상 후반으로 갈수록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말들이 나옵니다. 꼭 마지막까지 보셔야 합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영상 아래 행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 얘긴 그만하자. 이 말은 겉으론 피로와 권태의 표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남자의 감정이 완전히 닫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자는 진심을 묻습니다. 왜 그래? 요즘 좀 무뚝뚝해졌어.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지만 남자는 그 질문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래 라고 둘러댔다가 결국엔 그 얘긴 그만하자 로 대화를 잘라내죠.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그가 더 이상 해결을 위한 대화조차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다퉈도 서운해도 무언가를 풀고 싶어서 말을 걸던 사람이 이젠 그 말조차 귀찮아졌다는 것. 이 말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감정의 문이 닫히고 있고 그 문은 지금 아주 조용히 이별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는 대화를 피하는 걸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식은 남자는 더 이상 싸움조차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이미 마음 한켠에선 이 관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이죠. 그는 말합니다. 그 얘긴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마음속 진짜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이 관계 이쯤에서 끝내자. 여기서 많은 여성분들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뭔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이유는 알고 싶어. 이렇게 끝내는 건 너무 무책임하잖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미 감정의 문을 닫아버린 시점이라면 설득은 그저 독이 될 뿐입니다. 이럴 때 가장 현명한 대응은 당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이 말은 관계를 되살리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과 품격을 지키기 위한 태도입니다. 왜냐고요? 진짜로 사랑이 남아있는 관계라면 상대는 언젠가 그 대화를 다시 꺼낼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이미 떠난 관계라면 아무리 애써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론 착각하기도 합니다. 말을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서로 솔직하면 풀릴 거야. 그런데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은 듣지 않기로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당신의 설득이 그에게는 그저 귀찮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 감정을 회복하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존엄을 지키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외면할수록 당신은 스스로를 더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왜 그래? 대신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그만할게. 이 말이 상대를 움직이지는 못해도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중요한 건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가 대화를 거부한다고 해서 당신이 외면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그의 선택일 뿐. 당신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남자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도망치듯 피했던 대화. 그걸 담담히 받아준 그녀는 결국 제가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지만
이별은 이해받으려는 노력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듯 들리지만 남자가 마음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별의 예고편이기도 하죠. 처음엔 진짜로 바빠 보입니다. 야근이 잦고 전화도 줄고 약속은 자주 미뤄집니다. 예전엔 퇴근길 피곤해도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다며 전화하던 사람이 이젠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조용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겪는 흔한 권태기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바쁨 속에 감정의 온기마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조심히 잘 들어가. 집에 도착하면 연락 줘. 점심 맛있게 먹어. 이런 짧은 안부조차 놓치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 한마디로 모든 걸 퉁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감정을 차단하려는 의도적인 거리두기입니다. 그는 지금 당신 없는 시간을 미리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없어도 괜찮을까? 정말 끝내도 될까? 이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며 마음을 정리해 나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많은 여성분들이 착각합니다. 요즘 회사가 많이 힘든가 보네. 요새 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이 무심한 바쁨은 단순한 피로와는 다릅니다. 진심이 식을수록 남자는 바쁘다는 말을 감정 차단의 방패로 씁니다. 그 방패 뒤에서 그는 조용히 감정을 적고 있습니다. 대화는 점점 단답형으로 바뀌고 연락은 해야 하니까 하는 의무처럼 느껴지며 만남은 점점 줄어들죠. 사랑이란 감정 대신 습관으로만 이어지는 관계. 그 습관조차 이제는 덜어내려는 단계입니다. 그럴수록 여성은 더 애를 씁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뭔가 서운하게 느껴져. 혹시 나한테 실망한 거야? 하지만 이런 질문은 오히려 남자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답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건 그의 거리두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가 거리를 두면 나도 한 발 물러나는 것,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래, 나도 요즘 바쁘네. 이 짧은 한마디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 순간 떠나려던 그는 오히려 흔들립니다. 왜냐고요? 떠나는 사람은 자신이 떠날 때 슬퍼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담담하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당신의 여유와 단단함에 혼란을 느낍니다. 자신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여유가 절대 포기나 무관심이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무너뜨릴 순 없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런 태도는 그 관계를 반드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당신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냥 무관심을 받아들이라는 거냐고요? 감정을 억지로 꾹 누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상대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가 정말 바쁜 걸 수도 있고 정말 지쳐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반복되고 그 바쁨 뒤에 따뜻함이 사라졌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감정 정리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당신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자존을 지키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거리를 나도 인정하고 그 시간에 나 자신을 더 아껴볼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가짐이 당신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꺼내줄 겁니다. 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 같아.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칭찬처럼 들리니까요. 그래도 나를 좋게 봐줬구나. 그래도 미워서 떠나는 건 아니구나라는 위안이 따라오죠. 하지만 이 말은요. 남자가 이별을 결심하고 난 후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선택하는 포장된 작별 인사입니다. 이 말은 상처를 줄이려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심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어. 미안하지만 나를 원망하지는 말아줘. 그는 이별을 택하면서도 나쁜 사람이 되긴 싫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칭찬하며 떠나는 거죠.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은 이별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착한 척의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더 이상 너와 있고 싶지 않아. 좋은 사람이니까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겠지. 이 말의 구조는 참 교묘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동시에 떠나는 사람의 책임감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여성들은 이상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럼 왜 헤어지자는 거야? 좋다고 하면서 왜 떠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부족했나?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냈고 이제는 깔끔한 정리만 원할 뿐이니까요. 그가 꺼낸 넌 좋은 사람이야라는 말은 이별을 예고하는 마지막 커튼콜입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이 희망입니다. 아직 날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당신은 현실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진짜 사랑이 남아있다면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은 좋아서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럴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한마디는 이겁니다. 그래, 나 참 좋은 사람이었지. 이 말은 상대에게 미련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자존과 자긍심을 지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를 좋다고 말하면서 떠났다면 그 좋은 나를 그의 인생에서 놓치기로 한 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 그가 감당하지 못한 관계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내가 널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포장지일 뿐, 그 속엔 진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떠날 사람은 늘 착한 척하며 문을 닫습니다. 당신이 덜 아프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편하게 돌아서기 위한 마지막 인사인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그의 말에 진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이별의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않는 것, 그 상처를 곱씹으며 내가 부족했나?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보세요. 맞아, 난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모른 채 떠나는 사람은 붙잡지 않아. 언젠가 그 사람은 알게 되겠지. 진짜 좋은 사람을 놓쳤다는 걸.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 말은 이별을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던지는 가장 교묘한 심리적 회피의 표현이죠. 말 그대로 들으면 혼란스럽다는 솔직한 고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복잡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 말 앞에서 쉽게 멈춰버립니다. 그래, 아직 정리된 게 아니니까. 희망이 있겠지. 시간을 좀 주면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은 감정을 되돌리기 위한 중간 지점이 아니라 관계를 미루기 위한 출구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대부분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이별을 고할 용기는 없고 당신이 먼저 지쳐서 떠나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나는 끝내자는 말은 안 했어. 그저 혼란스럽다고 했을 뿐이야. 이렇게 자기 책임은 피하면서 이별의 무게는 고스란히 당신에게 넘깁니다. 그 결과 관계는 아무 결론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연락은 줄고 만남은 뜸해지고
감정 표현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필요할 때만 문을 열죠. 외로울 때, 심심할 때, 불안할 때, 당신이 여전히 거기 있는지 확인만 하려는 식입니다. 이 말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관계를 지속할 의지가 없다. 다만, 그걸 말로 책임지기 싫을 뿐입니다. 이때 여성의 반응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의 말에 맞춰 기다리는 것. 그래, 내가 정리될 때까지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증명하려 드는 것.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너도 결국 날 선택하겠지. 그런데 둘 다 결과는 비슷합니다. 시간만 흘러가고 상처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시간을 함께 채워갈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당신의 헌신과 인내 위에서 자신의 마음을 더 가볍게 정리할 뿐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모른다는 말은 결국 당신을 붙잡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에게 책임을 미루고 싶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그의 모호함에 당신의 감정을 걸지 마세요. 그가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도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 명확해야 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같이 가자면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어야 관계가 됩니다. 잘 모르겠다는 말은 이미 감정이 식었거나 최소한 당신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관계를 흐리게 두지 마세요. 애매한 상태로 오래 머물수록 당신의 감정은 지치고 자존은 깎여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그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뭔가? 지금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그에게 맞춰주고 있는 지금의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 질문들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다면 그 어떤 애매한 말보다 더 분명한 해답이 당신 안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애매한 말에 내맡기지 않는 것. 그가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당신이 확신을 선택하세요. 그래, 나도 이제는 애매한 관계 속에 살고 싶지 않아. 확실한 사랑, 분명한 감정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 말이 당신이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라면 나 없어도 괜찮을 거야. 이 말, 얼핏 들으면 배려심 깊은 말처럼 들리죠. 마치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담긴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본심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이별을 통보하면서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가장 교묘한 회피의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말을 꺼내는 남자는 더 이상 상대방과 함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떠날 마음을 굳혔고 남은 건 어떻게 떠나야 내가 덜 밉게 보일까? 그 고민뿐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말이 넌 나 없이도 괜찮을 거야입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면죄부입니다. 나는 떠나지만 내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야. 이별을 책임질 필요는 없겠다는 자기 안심이죠.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이 말을 진심으로 믿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들으면서도 위로는커녕 이상하게 더 마음이 공허해지니까요. 슬퍼하고 싶은데 상대는 이미 당신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해버렸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아픔은 사라져야 할 감정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그가 떠나기 위해 내 강함을 이용한 걸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제 그의 진짜 속마음을 보겠습니다. 남자는 이별을 말할 때 상대가 나 없이도 잘 살 것 같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넌 괜찮을 거야. 넌 잘 이겨낼 거야.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따뜻할수록 당신은 점점 더 혼자 남겨진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진짜로 이별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울컥하고, 왜 밤마다 생각나고, 왜 문자 한 통을 기다리게 될까요?
그 말처럼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 괜찮음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괜찮다는 건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 버틸 거야 소리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지치고 무너지면 잠시 멈춰도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억지로 웃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입니다. 떠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를 가둬두지 마세요. 너라면 괜찮을 거야. 이 말은 그가 떠나기 위해 만들어낸 심리적 안전장치였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 말에 걸려 억지로 버티고 괜찮은 척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면 정작 치유는 더디게 찾아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보세요. 맞아요. 나 괜찮은 사람 맞아요. 내가 직접 만들어 갈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살아가기 위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그 결심이 삶에서 점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겠지만 그 상처는 흉터가 아닌 흔적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당신의 하루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갈 겁니다. 혼자 시간을 좀 갖고 싶어. 이 말은 어쩌면 연애 중 가장 난처하고 혼란스러운 문장일 겁니다. 헤어지자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함께하겠다는 것도 아니죠. 애매하게 남겨진 이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깊은 불안 속에 밀어넣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 그래, 잠깐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질문으로 변합니다. 그는 정말 돌아올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자가 시간을 갖자고 말할 때는 단순히 머리를 식히려는 목적보다는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진짜 관계를 지키고 싶은 사람은 쉬자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고민하자고 하지 혼자 생각하겠다고 하진 않거든요. 그가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어야 하지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회피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하니까요. 물론 어떤 남자는 정말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잠시 쉬어갈 여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시간의 의미와 기한, 그리고 당신에 대한 태도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만 생각하고 싶어. 그동안 연락은 조금 줄이겠지만 널 놓고 싶진 않아. 이런 식의 설명과 배려가 동반돼야 진심인 거죠. 반대로 아무 설명 없이 시간을 갖자만 던지고 사라진다면 그건 결국 말 없는 이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여성은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 불안에 휩싸여 추궁합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나랑 있는 게 힘들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이 질문은 그가 도망치고 싶어 하던 대화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셈이 됩니다. 오히려 그는 더 빠르게 멀어지게 되죠. 둘째, 그를 붙잡으려 애쓰며 설득합니다. 우리가 잠깐 떨어져 있으면 더 나빠질 수도 있어. 혼자 있으면 더 헷갈릴 텐데 내가 옆에 있을게. 이 역시 관계의 무게를 더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돌리기보단 그가 느끼는 부담만 더 키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가장 좋은 대응은 뭘까요? 그래, 우리 시간을 가져보자. 이 짧은 말 한마디에 당신의 품격과 단단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혼자 있고 싶다고 했을 때 쿨하게 한 발 물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남자도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는 예상했을 겁니다. 당신이 울며 매달릴 거라고, 불안해하고 혼자서 자책할 거라고. 그런데 당신이 담담하게 자신의 감정을 지켜낸다면 그는 오히려 그 침착함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가 생각하게 되는 건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시간이었나?
내가 떠나도 그녀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괜찮아 보이네. 그리고 그 혼란은 그에게 감정의 무게를 되돌려주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그가 시간을 갖자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가 아닌 당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관계는 무엇인지, 그와의 만남이 나를 웃게 만들었는지, 이별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참아온 건 없는지,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이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와의 이별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그가 돌아온다면요? 그때는 그에게 묻는 겁니다. 이번엔 나 없이 지낸 그 시간이 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해줄래? 그 대답을 듣고 그가 감정과 책임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혼자서도 자신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했을 겁니다. 말보다 잔인한 마지막 언어, 침묵. 이별은 꼭 말로만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별은 아주 조용히 말 한마디 없이 다가옵니다. 그저 연락이 뜸해지고 메시지는 씹히고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말보다 더 잔인한 이별, 바로 침묵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이 바쁘겠지. 기분이 안 좋나 보네. 잠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하지만 그 조용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말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었죠.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알려주고, 아픈 날이면 걱정하며 약을 챙겨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라지듯 멀어집니다. 하루, 이틀, 사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솟구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직 날 생각하고는 있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당신이 건넨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는 걸. 이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감정의 종결 선언이자 책임 없는 작별 인사입니다. 그는 직접 이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조차 하기 싫고, 말을 하면 당신이 울거나 설득하려 하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흔들릴까봐 무섭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택한 방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이건 비겁한 이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단호한 마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아픈 건 이유도 설명도 변명도 없이 혼자만 남겨진 채 관계를 짐작하며 견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슬프게도 침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귀찮게 했나? 그때 그 말이 상처였나?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침묵이 온 게 아닙니다. 그는 감정을 정리할 용기가 없었고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책임을 피하려 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묻고 싶어집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끝내고 싶으면 헤어지자고. 말이라도 해주면 좋잖아. 하지만 그가 침묵을 선택했다면 이미 감정을 설명할 의지도 당신을 붙잡을 마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의 침묵을 말처럼 해석하지 마세요. 그저 그건 그가 선택한 마지막 회피 방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억지로 묻지 마세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리 물어도 돌아오는 건 침묵뿐입니다. 둘째, 당신의 감정을 침묵으로 지켜내세요. 그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게 내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이 한마디가 당신을 더 이상 헛된 희망에 머무르게 하지 않을 겁니다. 셋째, 침묵은 상처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사라진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야겠다.
내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당신이 감정을 정리하지 않아도 시간은 결국 답을 줍니다. 떠난 사람은 잊히고 남겨진 당신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침묵을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아, 그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하게 된 신호였구나. 남자는 이별을 말할 때 꼭 헤어지자고만 하진 않습니다. 요즘 바빠서 연락 못했어. 그 얘긴 이제 그만하자. 너는 좋은 사람인데 내가 부족해. 혼자 시간을 갖고 싶어. 이런 말들은 하나같이 이별을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조용히 관계 밖으로 밀어내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 앞에서 내가 나를 얼마나 지켜냈는가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부가적인 요소입니다. 내 삶이라는 그림판에 연애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일, 가족, 취미처럼 나를 채우는 것들의 크기를 키워 삶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사랑하느라 나 자신을 갉아먹는 사랑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상대방이 떠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결국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다짐 하나면 당신은 어떤 사랑에서도 더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연애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꼭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울담은 늘 당신 편입니다.